부부 기준 평균 268만원, 개인 평균 165만원. 대한민국의 노후 수입 평균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이 금액을 받으면서 살지 못하면 노후 수입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높냐, 저게 가능하냐라고 난리가 났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나 적금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크에서는 미래의 가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노후 평균에 대하여 낱낱이 파헤치고 현재 여러분들의 노후 대비가 평균에 속해 있는지를 분석하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빈이고 미래의 가난에 대비하는 돈 되는 이야기 스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입, 대한민국의 평균 급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올해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은 33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56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270만원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높아? 라고 생각이 드시죠? 평균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세세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1억 원의 소득을 벌고 있다 하면 상위 7%에 해당합니다. 내가 연봉 5천만원 정도 한다 하면 상위 30%에 해당이 되고요. 소득 중간값 50%를 보게 되면 3,400만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283만원인데요. 세금을 제하기 전이니까 내 계좌에 세후 250만원 정도 들어온다면 평균에 해당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평균 월급은 세전 480만원, 50대는 세전 470만원이 중간값, 즉 대략적인 평균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대에 오히려 줄죠. 50대는 아무래도 퇴직을 하거나 소득이 없어지는 분들이 계시니 평균값이 줄게 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를 보면 월 세전 32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확 줄어드는 이유는 60대 이후부터 소득, 즉 수입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60대 이후에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평균의 삶을 살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꼭 배당이나 연금저축 등으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수입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평균 투자 수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했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32%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극복하고 큰 반등을 겪은 해였죠. 이 시기에 20대부터 40대까지 수익률을 보면 신기한데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투자를 잘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연령이 높을수록 투자 자금이나 경험이 많다 보니 연령이 어린 2030 세대들보다는 수익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모두 코스피보다는 다 못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으로 넘어오면요 더 처참해집니다. 미국 S&P 500이 28.8% 상승을 했는데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의 수익률을 보면 모두 한 자리 숫자입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어서 다양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기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찾아봤더니 회전율이 너무 높았다는 거였습니다. 20대 회전율은 무려 6,900% 정도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격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상승장이라서 가만히 놔둬도 수익인데 조급한 마음에 매매를 많이 했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아까 2020년 남성보다 여성의 투자 수익률이 높은 이유도 똑같았죠. 남성이 여성보다 회전율이 더 높았으며 매매 회전율도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익률이 안 좋았죠. 21년은 심지어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묻지마 투자가 많았고 인버스 혹은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평균 수익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22년은 한국과 미국, 양국가 모두 증시가 하락했던 해인데요. S&P 500은 20% 하락했고 코스피는 25.2% 떨어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어떠했을까요? 이번에는 50대가 가장 많이 하락했고 60대 이상이 선방했습니다. 60대 이상은 그나마 방어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역시나 회전율에 있었습니다. 사지도 팔지도 않고 관망했던 것이 수익률 방어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죠. 그럼 올해는 어땠을까요? 2023년 6월까지 코스피는 15%, S&P 500은 16%, 코스닥은 29%, 나스닥은 32% 상승했습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크게 올랐죠. 그러다 보니 해외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무려 33.8%를 기록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얼마가 나와야 내 투자 수익이 평균보다 더 높은 걸까요? 2020년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대략적으로 현재 35%의 수익률이 나와야 하고 21년엔 시작했다면 17%, 그리고 22년에 시작했다면 마이너스 8% 정도가 나오면 평균입니다. 마지막으로 23년에 시작했다면 14%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평균 이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23년에 시작한 내 수익률이 이거보다 낮다고요? 무슨 이런 수치가 평균이냐고요? 미국 주식 투자 평균을 이야기하면 S&P 500의 수익률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S&P 500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15% 내외입니다. 그런 식이 이보다 낮다면 현재 본인의 투자는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S&P 500 지수에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루한 투자가 5년, 10년, 15년씩 쌓이면 전문 투자자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게 됩니다. 실제로 S&P 500에 15년간 투자했다면 전문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상위에 포함되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일 S&P 500을 장기 투자로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해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995년도에 S&P 500의 연도별 수익률입니다. 크게 하락했던 시기를 보면 경제 위기 순간들이 있었죠. 그런 순간들을 모두 이겨내고 꾸준히 투자를 했다면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10.1%입니다.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평균적으로 10.1%의 수익을 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수익률을 10.1%로 두고 배당률은 현재 기준으로 1.56%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배당 성장률은 최근 5년에 평균 6.1%를 담아서 돌려보면 매달 5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10년 차에는 원금이 6천만 원이 되고 총 자산은 1억 원이 됩니다. 적립식 투자는 꾸준하게 증가해서 30년 차가 되면 원금은 1억 8천인데 총 자산은 11억 6천만 원까지 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꾸준히 강조하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럼 배당금은 과연 어떨까요? 10년 차에 월 9만 원의 배당을 받다가 30년 차가 되면 68만 원이 됩니다. 9만 원에서 68만 원, 크게 성장하긴 했지만 왠지 좀 작아 보이죠? 금액을 늘려보겠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금액을 늘리게 되면 비율에 맞게 배당금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30년 차가 됐을 때 50만 원을 투자했다면 월 68만 원씩을 받게 됐었죠.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35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을 투자하면 271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원금 대비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연수가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매달 200만 원이나 투자하는데 30년 뒤에 200만 원대의 배당을 받으면 뭔가 좀 아쉽다고요. 하지만 당연히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당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빼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30년 차의 원금은 약 3억 6천만 원인데 총 자산은 20억 원이 넘는 연금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잘만 하면 이런 투자 방식으로 배당금도 월 475만 원을 받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장기 투자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기도 충분한 금액이죠.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아무런 논리 없이 감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아무래도 리스크는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스토크에서는 대한민국 투자의 평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에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월 4,500만 원 버는 게 평균이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대한민국 직장인 대부분들이 충분한 평균이라고요. 인서울대학에 갈 수 있는 비중은 10%, 대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평균이라고 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투자만 꾸준하고 올바르게 하면 모든 분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을 평균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지수 ETF만 적립식으로 가져가도 평균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테마주와 단타를 왜 말리냐? 그럼 계속 물려 있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위의 데이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저는 투자의 요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꾸준하게 투자 시장에 머물러서 어려울 때도 투자를 이어나가는 사람만이 미래의 가난을 대비하고 또 연금 부자로 노후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스토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미래의 가난에 대비하는 돈 되는 이야기,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